인적 관계는 아니고요. 매년 잘한다 이래가지고 또 한 게 이제 10년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매년 2월달,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부 컨설팅, 또 수시 컨설팅 이런 거를 해서 이 고려학원의 어떤 입시 결과를 내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서울대도 가고 뭐 서울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데를 가게끔 만드는 것도 입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장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시 설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입시를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입시를 알긴 아는데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학원이 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학원에서 뭐 하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협조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이제 설명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이 예비 중1,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이렇게 중3까지가 이제 대상인데 예비 중1부터는 입시가 또 달라진대요. 이게 짜증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고1부터 달라지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예비 중1부터는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고교학점제가 뭔가 이상하다, 잘 안 돼, 너무 불편해, 그래서 좀 고칠게요 했다가 취소했어요. 어떻게 고칠지를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수능이랑 내신이 절대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무슨 말이냐면 등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졌어 이런 게 없는 게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도한 경쟁은 안 나와서 좋긴 한데 그럼 다 좋은 데 가겠다고 날뛰는데 그럼 누굴 뽑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 장관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뭔가 싹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비 중1은 어떻게 할지 지금 정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현재 고1부터 중3, 뭐 중2 이런 이미 확정된 입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중3 된다. 그럼 입시가 한 4년 있다잖아요. 나는 중1이야 우리 애는. 그러면 입시가 5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입시가 바뀐다는데 4년, 5년 후에는 얼마나 바뀌겠어? 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는 제가 얘기 드려봐야 소용이 없죠. 그렇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4년, 5년 후에 대학을 갈 때도 바뀔 수 없는 부분. 그걸 제가 원리라고 하는 건데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그 다음 이왕이면 중학교 때 이 설명회에 오실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래도 인기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인기대학은 비인기대학이랑 학생을 뽑는 방법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중학교 때 그럼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입시의 기본 원리. 자, 중학교 영어 수학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성적표 혹시 받아보셨나요? 중학교 때? 네. 받아보면 여름방학이나 또는 겨울방학에 이렇게 성적표 갖고 오잖아요. 그럼 뭐 국어 100점 만점에 몇 점, 또 수학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100점 만점의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지필평가가 종이에다 뭐를 써서 하는 평가, 수행평가, 뭔가 이렇게 뭐 액션을 하든지 뭘 제출해서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50대 50이에요. 그러면 1차가 뭐냐? 중간고사. 2차는 기말고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25%, 기말고사가 25%, 수행평가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고사 100점 만점인 것이 25점으로 줄어들고요. 기말고사도 원래 자체는 100점 만점인데 25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수학은 뭐 3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또 국어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3개,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최소 2개에서 3번의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려면 뭐 4주, 뭐 3주, 한 달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고 한 달 중간고사 보고 수행평가하고 기말고사하고 수행평가하고 이게 틈틈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행평가하는 걸 사실 좀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행평가 1점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4점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수행평가를 내야 되는데 안 됐어. 얘도 1점 깎을게. 그러면 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4점 깎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는데 수행평가 1점 깎겠다? 그럼 사실 96점 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평가가 이게 은근히 점수가 크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90점 넘으면 뭐라고 나오나요? A 이렇게 나오죠. A. 그럼 100점도 A, 90점도 A입니다. 그럼 우리 애가 A를 받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몇 점이야? 90점 A야? 안 돼, 안 돼. 이러지 않죠? A야? 잘했어. 이러지 않나요? 네, 그 A는 잘한 겁니다. 그 A가 되려면 90점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중간, 기말, 수행평가가 들어있는 거다. 그런데 학교가 A를 어떻게 주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엄마들이 관심 있는 중고등학교가 어딘가 그랬더니 구이중, 용곡중, 가남중, 건대부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가랑고 이게 동대구 여고가 이게 다 바뀐 겁니다. 이게 동대구 여중, 동대구 여고 그 다음에 대원고, 대원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목 자사고라고 하는 제일 가까운 대원외고 외고 중에 1등 그 다음에 민사고, 상산고, 외대고 이런 학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남자 학생, 여자 학생의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평균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학교 애들 전체 성적을 다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애들이 잘한다 또는 시험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평균이 낮으면 애들이 못한다 또는 평균이 낮은 만큼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보니까 구이중 평균이 수학이 64점, 용곡중은 거의 80점. 그러면 용곡중 애들이 구이중보다 수학을 잘한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용곡중은 수학 시험이 쉽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평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보니까 이 동대구 여고에 있던 가랑고 65, 대원고 71, 대원여고 80? 대원여고 수학 시험이 쉽거나 여자애들이라서 그런가? 잘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대원외고 89, 90, 민사고 이런 학교로 갈수록 평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을 이렇게 뽑을 때 너 어느 고등학교 다녔냐 이거를 감안해서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 어느 고등학교 다녔냐라고 볼 때 학교 이름이 가려져 있거든요. 학교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얘가 대원외고인지 대원여고인지 몰라요. 민사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점수 옆에 이 평균 점수가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이 높으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학교 같죠? 느낌이. 근데 평균이 이렇게 나죠? 뭔가 좀 똥똥 느낌이 나요. 뭐야, 얘랑 보면 얘 뽑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런데 그러면 가랑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쉽게 내야죠? 우리 학교에 열심히 공부한 애가 평균이 낮은 걸로 해서 똥똥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애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전체적으로 시험을 좀 쉽게 냅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금방. 자, 그러면 요 옆에는 뭐냐? A. 지금 아까 말한 90점 넘은 학생이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26.5, 37.5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라고 치면 26명이 A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37명이 A다 이런 거예요.
90점 넘은 애들. 이건 뭐예요? 90점 넘었다, 80점 넘었다, 70점 넘었다, 60점 넘었다. 이건 59점, 빵점에서 59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행평가 몇 점이라고 했어요? 50점. 그러니까 수행평가만 다 열심히 해도 50점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얼마나 못해야 59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예요? 수행평가도 잘 안 했다는 뜻이죠. 중간, 기말도 엉망이고 수행평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100명 중에 몇 명? 거의 40명이에요. 그럼 얘네 학교 면학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용국중은 17명. 오, 여기보다 훨씬 좋네. 가람중 37명. 장난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30명이라 지금 10명은 일단 처음부터 계속 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도 뭐 그냥 대충 보고 5분 만에 다 쓰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그쵸? 여기 어디야? 건대부중 만만치 않네, 그죠? 용복중만 좀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너무 상태 안 좋다, 그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다 이런 거죠. 그럼 고등학교도 그럴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보니까 어디야? 배운고 21명이나 그래요. 아씨, 배운고 공부 안 해가 이렇게 많아? 그거에 비하면 대원여고 3명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묘낙 부지기가 대원여고가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69점 밑에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의 비율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어때요? 거의 없죠. 이런 학교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학교는 어때요? 거의 뭐 3분의 1이 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볼 때 평균 점수랑 A의 비율, D2의 비율만 보면 얘네 학교가 일반고인지 특목 자사고나 뭐 하여튼 이런 건지 느낌을 바로 잡을 수 있죠. 물론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그죠? 영어를 볼까요? 영어도 그렇죠. 야, 이게 여기 진짜 용복중도 영어는 못한다, 그죠? 용복중도 영어를 못한다. 건대부중, 뭐 구유중, 대원고, 장난 아니네요. 대원고에 일단 공부 안 하는 애들이 3분의 1로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요. 이런 데 가면은 이 두 개 합하니까 거의 50이니까 공부 안 하는 애가 절반이니까 일단 가방만 두고 열심히 눈만 뜨고 있어도 절반 안에 든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보니까 없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없어요. 여기 너무 많죠. 여기는 없는데 여기 두 개 합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사실 일반고등학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우리 애는 분위기에 휩쓸려, 친구한테 휩쓸려. 그러면 면학 분위기가 안 좋은 데는 피하는 게 좋고, 또 그런 데 같으면 또 우리 애가 또 공부를 못하고 내신이 안 나와. 그럼 또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가는 게 좋으냐 할 때 여기 학원에 와서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신 이제 좀 보이시죠? 고등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럼 고교학점제라는 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고1이. 근데 특성화고는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나라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일반고만 올해 처음 해본 거고 특성화고는 벌써 3년 전에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있어. 근데 안 할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육인데. 그러면 현재 고1은 뭐가 됩니까? 갑자기 안 하면. 얘네 엄마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매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자녀까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자, 보면 여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주요 과목인데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지만 고교 학점제 기본이 뭐예요? 지가 원하는 거 듣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고1 때는 그냥 정해진 거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원고를 가든 대원여고를 가든 대원외고를 가든 일단 정해진 건 고1 때 다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2랑 고3이 되면은 이제 내 맘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니까 여기서 고르는데 선택 과목을 종류를 3가지로 그냥 해놨어요. 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있고,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가 아닐 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만 있었고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융합 선택이 들어온 거예요. 자, 융합 선택 과목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과목명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야, 이게 무슨 과목이 이러냐? 이거 교과서는 어떻게 생겼냐? 아니, 내신을 준비해야 되니까 참고서는 있냐? 문제집은 있냐? 이런 과목이 어떻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걸 들을 수도 있고 이걸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난 수학을 안 들을래. 아니, 수학 싫어. 그래서 수학 안 듣고 다른 걸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거의 3분의 1은 있었죠. 걔네들은 이런 걸 듣겠어요? 이런 걸 듣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좀 이런 걸 들을 가능성이 높죠. 왜? 이 과목은 뭔데? 일반 선택은 뭔데? 일반 선택 요 색깔 지금 녹색인데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요게 수능 과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이거, 수학은 이거, 영어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냥. 근데 나는 수능 관심 없어. 난 대학도 관심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괜히 못 알아듣는데 막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거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안 들어주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내 밑에 깔아줘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거 안 듣고 이거 갔어?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가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학생도 있고 저게 의미가 없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입시에서 조금 학생마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90점 넘으면 A라고 하잖아요. A입니다. 이걸 이제 중간, 기말, 수행평가를 합쳐서 A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동네에는 조금 A가 적어요. 아까 뭐 용복중, 뭐 부의중 뭐 다 적은데 일반적으로 전국의 평균을 보면은 A를 40%를 줍니다. 그 네 학교 학생 몇 명이야? 200명이요. 그러면 80명은 A를 주게끔 해요. 수행평가든 중간이든 기말이든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그냥 A를 40명 정도, 40%를 준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동네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1등급은 4%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1등급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9등급이 5등급으로 줄어들면서 1등급을 팍 늘린 게 10%예요. 근데 아까 우리 잠깐 뭐 영국중 뭐 다 봤지만 중학교 때 A를 보통 최소 20% 30% 막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동네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냥 다 같이 가는 건데 10% 안에 드는 애들이 A일 수도 있고 똑같은 A인데 어떤 애는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2등급까지 합친 게 34%거든요. 그러니까 A가 34%가 중학교 때 넘었다면 3등급이 되는 A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A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 똑같은 A인데 고등학교 갔더니 1등급이 되는 A가 있고 2등급이 되는 A가 있고 3등급이 되는 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 A 받아왔어. 그러면 일단 잘했어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얘가 몇 등급 될 것 같아요? 1등급 되면 좋은데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 되는 비율이 10%고 2등급이 24%니까 A는 대부분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A 중에서도 진짜 잘해야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보통은 3등급도 꽤 많이 주기 때문에 1, 3등급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좋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이가 첫째 얘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뭐 다른 뭐 근처에 사는 엄마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보낸 엄마들이 야 뭐 내신 몇 등급 돼야지 뭐 그래도 인서울 한다 뭐 건대 가려면 내신 뭐 2등급 안에 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숫자 등급이 9등급제에서의 숫자 등급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5등급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9등급일 때의 1등급과 9등급일 때의 2등급 그게 5등급일 때의 1, 2등급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는 거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은 좋은 거죠. 1등급은 좋은 겁니다. 우리 정육점 가도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1등급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4%일 때도 1등급이고 10%도 1등급이죠. 어쨌든 1등급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1등급 받았다고 친다는 건 뭐예요? 상위 10%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자, 올해의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고1 전체가 4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영재고, 영재학교로 과고 이런 게 한 2,500명 되고요. 특성화고 막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학교 다다고 포함해서 또 국제고 외고 합한 게 한 32만 명. 이렇게 합하면 32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얘네가 한 개의 고등학교를 다 다닌다고 칠게요. 그러면 상위 10%라는 얘기는 32,000명이죠. 그렇죠? 아니 32,0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 특성화고 빼고 엄마 나 상위 10% 안에 들어. 그러면 32,000명 있다는 얘기죠, 걔네가. 그런데 우리가 의대나 뭐 약대나 이런 데가 3,700명 정도. 그 다음에 서울대, 뭐 포항공대 이런 데가 1,900명, 서울대 뭐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다 더한 게 21,700명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다. 저건 뭐냐면 내신으로 뽑거나 생기부로 뽑는 숫자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논술로 뽑거나 수능으로 뽑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논술로 뽑거나 수능으로 뽑을 때는 왜 뺐냐? 거기는 내신이 그닥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신이 1등급이야. 엄마 나 1등급이야. 그래 그러면 우리 애 스카이 가는 거야? 의대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전국에 32,000명이 10% 안에 든 애가 있는데 그러면 갈 수 있냐? 21,700명밖에 없다. 근데 재수생도 원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고3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재수생도 되고 상위 10%도 되고 하니까 장난 아니네. 1등급 되고 또는 상위 10%가 돼도 이게 못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번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났잖아요. 엊그저께 서울시만 통계를 낸 겁니다. 물론 요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고교 학점제니까 1등급을 몇 %를 준다? 10%를 준다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 과목이 1등급인 애가 몇 명이냐? 이게 딱 세 동 거예요. 다 학교마다. 9등급일 때는 1등급을 4% 줄 때는 서울의 전 과목 1등급이 121명. 근데 요번에 5등급이 되면서 전 과목 1등급이 1,009명.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되면서 이제 숫자는 5, 1등급은 줄어들겠지만 서울만 1,000명이니까 지금 경기도에 강원도에 뭐 지방으로 갈수록 5, 1등급은 확실하게 굳어질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차별이 되니까. 그럼 그거 다 더하면 이거 완전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1등급이 된다고 아싸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쵸? 근데 그건 엄마 입장이고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야 뽑으려고 보니까 얘도 1등급 얘도 1등급 뭐 얘는 1.01 얘는 1.02 뭐 이렇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좀 해봐. 다른 거를 통해서 좀 애를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대학 입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 1등급 되기도 어렵지만 내신 1등급만 되면 만사 오케이는 아니다. 어쩌면 이런 거나 어쩌면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내신도 하고 수능 최저도 하고 생기도 하고 다 하라는 거야? 다 하면 좋지만 우리 애가 그런 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 최저만 하든 상위권 인기대를 가려면 아니면 내신과 생기부만 하든 뭔가 셋 중에서 하나는 빼고 두 개로 줄여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 애는 뭐가 유리한 거야?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애한테 유리한 입시를 찾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자, 위에가 9등급 제도일 때 이야기입니다. 밑에가 5등급 제도일 때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잠깐 좀 보여드려요.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9, 8, 7, 6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빨간색이니까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주식에서는 좋은 거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빨간색 별로 안 좋잖아요. 자, 5등급 얘도 약간 뭐 똥색도 비슷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9등급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 동네에서 공부 엄청 잘해. 영어 막 엄청 잘하고 공부 엄청 잘해. 그럼 걔한테 우리 야 너희 대원고 가라 또는 대원 여고 가라 그래요? 아니면 넌 대원 외고 가라 그러나요? 대원 외고 가라 그러죠.
아, 나는 외고는 아니고 나는 이과로 갈 거야. 아, 그럼 넌 뭐 외대 보거나 뭐 상상고 가라 뭐 이러지 않나요? 이 동네 있지 마라. 너는 아깝다. 뭐 그런 데 가라 이러지 않냐 이거. 그렇죠? 그게 걔를 위해서도 좋고 또 그런 애가 또 그런 데를 빠져줘야 또 내가 내신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잘한다 그러면 아, 넌 이 동네 있지 말아라. 넌 진짜 그런 데 가서 메이저리그 가라. 그냥 자꾸 보내버리세요. 자,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가 메이저리그 간 애가 있어. 뭐 대원에 뭐 상상고 갔어. 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왔다 온 거죠. 또 내신 몇 등급이냐 그랬더니 내신 5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거기 잘못 간 거죠. 후회하겠죠. 아, 이 동네 갔으면 1등급 뭐 아니면 2등급 할 건데 걔는 거기 가서 5등급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짜증 날 거예요. 뭐 괜찮아 하지만 짜증 날 겁니다. 왜? 내신 5등급이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대원외고나 상상고 쫓아가서 내신 망쳐가지고 이런 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5등급이나 대원외고 5등급이나 상상고 5등급이나 일단 내신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6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야? 6등급이야. 5등급도 못했어? 그러면 빨간색이니까 더 안 좋은 겁니다. 왜 빨간색은 뭔데? 빨간색은요. 일반고에서 6등급이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엄마랑 반반씩 씁니다. 학원비를. 엄마 사고 싶은 거 사. 나도 사고. 아니 그렇게 사요. 어차피 학원 다녀도 난 안 해 엄마. 공부 안 해 나는. 그래서 학원을 안 가니까. 근데 돈은 줘라. 학원비 내가 중학교 때 얼마 쓴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이제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등급이나 7등급이나 8등급이나 9등급이나는 학원 안 다니는 거 똑같은데 당일 컨디션에 찍은 게 좀 많거나 수행평가 그래도 좀 내가 냈어. 이러면 6등급 되는 거고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6, 7, 8, 9는 그냥 똑같은 등급입니다. 어쨌든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5등급은 학원은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하는 애들이고 얘는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 안 하는 애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5등급제가 되면서 이 5등급이 그대로 3등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야 너 몇 등급이야? 3등급이요. 아 공부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6등급의 3분의 1 정도도 3등급에 포함된 거예요. 물론 4등급의 3분의 1도 3등급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32%니까 한 10만 명 넘어요. 3등급은. 그러면 얘가 야 진짜 얘 수행평가에서 1점 깎여가지고 원래 2등급 돼야 되는데 3등급 된 거지. 옛날로 치면 진짜 6등급 왠지 대학이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몇 등급이야? 너 3등급이요. 공부 안 해. 공부해갖고 3등급 맞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없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엄마 나는 학원 안 다녀서 3등급이잖아. 주특기 학원 다녀도 3등급이야. 그러니까 엄마 나랑 그냥 반반씩 쓰는 거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학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학원 안 다니는 애랑 나랑 똑같이 3등급인데 내가 학원 왜 다니? 이럴 거 아니에요? 엄마 도저히 2등급이 안 돼. 학원 다녀도. 그럼 엄마는 괜찮아 더 해봐라고 하겠지만 애가 일단 놔버릴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고3보다 고2가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고3 때 학원을 안 다니면 더 많고요. 고1이 학원을 더 많이 다닙니다. 고2보다. 왜? 공부를 놨기 때문에. 중3이 고1보다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고1 때 벌써 학원을 내려놔요. 특성화고 가면 일단 내려놓는 것처럼 일반고에서도 30%는 학원 안 다닌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지원해줘야지 돈 벌어서 지원해줘야지 학원을 안 가요. 그게 9등급제 얘기인데 5등급은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이만큼 내면서 학원 다녀도 3등급 안 다녀도 3등급 이런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등급제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몇 등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2등급은 돼야 돼요. 어떻게든 2등급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2등급 숫자는 좋잖아요. 2등급. 그럼 옛날로 치면 뭔데? 4등급의 3분의 2 3등급의 대부분이 2등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 몇 등급이야? 2등급? 오케이. 그럼 너 옛날로 치면 그냥 3, 4등급이네. 3, 4등급이면 대학 어디 갔어? 재수 좋으면 3등급 중에 잘하는 2등급에 가까운 애라면 인서울에 그래도 좀 인기 있는 데는 못 가더라도 서울에서 갈 수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경기도를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은 뭔데? 옛날에 4% 할 때 1등급과 7% 2등급 얘네가 그대로 이거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등급인데 또 몇 등급이야? 1등급이요. 그러면 옛날로 쳐서 진짜 전교 1등 정도 돼서 1등급인지 상위 10%인데 대수 좋게 간신히 1등급인지 대학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지만 어떤 애는 의대를 가는 1등급이 되는 거고 어떤 애는 건대 가는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문제예요. 둘 다 1등급인데 도대체 누가 진짜 잘하는 1등급이고 누가 재수 좋게 1등급 된 건지 대학도 구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적표만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신으로 뽑는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일단 수능 시험을 봐. 수능 시험 봐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 뭐 국어, 수학 뭐 중에서 몇 등급은 맞아라. 그 기준을 통과하면 너는 잘하는 1등급이라고 봐줄게. 또는 잘하는 2등급이라고 봐줄게. 사실은 여기인데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요걸 봐주고 사실 원래 이건데 수능 체제를 충족 못하면 재수 좋게 2등급 되면 이런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야 일단은 너 생기부 좀 보자. 오 생기부 좋네. 겨우 1등급 되는데 생기부가 좋아? 넌 진짜 니네 학교 전교 1등 아니냐 혹시? 이렇게 봐주는 거고 정말 전교 1등인데 내신만 해서 생기부 안 해서 그러면 너는 진짜 세상 좋아져서 1등급 되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는 요걸로 즉 내신과 수능 최저를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신 즉 생기부를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애는 몰라도 엄마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 애는 요걸로 가는 게 유리한 거야. 아니야. 우리 애는 요걸로 가는 게 유리한 거야. 엄마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애 스포츠를 시키려면 양궁을 시킬 건지 탁구를 시킬 건지 수영을 시킬 건지 엄마가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정해주는 거지 애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잘못 정하면 열심히 했지만 프로 선수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운동이라고 치면 하나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목을 하는 것이 우리 애가 유리하냐를 엄마가 하나 우리에게 권해줄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요. 이 고려학원에서 이 중곡동 고려학원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성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나온다고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엄마가 우리 애 중학교 성적 몇인데 고등학교 가면 5등급에서 몇 등급 나오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럼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이 만들어 와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대원고나 대원여고로 갈 때는 국어 95 A죠. 수학 96 A죠. 영어 93 A입니다. 사회 90 간신히 A, 과학 94 A. 올 A예요. 주요 과목이. 그런 애가 대원고나 대원여고처럼 일반고를 가면 1.3 5등급 나와요. 9등급에서 아니라 5등급. 9등급에서 1.3하면 약대 정도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5등급에서 1.3하면 어디 가는 거야? 그것까지도 알고 싶으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상담 신청하시면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대원 외고 갈 건데 상상고 갈 건데 그러면 1.55 나옵니다. 1.55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1등급이 하나면 2등급이 하나, 1등급이 하나면 2등급이 하나, 이게 1.5니까. 그럼 우리 애는 그런 데를 가야 되겠네,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학군지로 봤을 때 한 1.5, 1, 2 정도 나와야 그런 데 가는 거죠. 이렇게 1.5가 넘어가면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리의 특목고 보낼까 자사고 보낼까 일반고 보낼까는 막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느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학원에 와서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마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애가요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왜 포기하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엄마 나 더 이상 해도 성적이 오를 수 없어 라는 걸 느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 엄마.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인데 이게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하면 어느 정도 네가 결과를 만들 수 있어라는 걸 애가 알아야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해서 엄마는 그냥 인서울 대학을 가서 집에서 통학하면서 인공지능 세상되니까 또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배우고 엄마랑 그렇게 같이 살면 좋겠어. 엄마 내가 뭐 세종대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처럼 딱 해서 너 중학교 성적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고등학교 몇 등급 나오는데 이걸로 놓으니까 세종대 간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방심하지 말고 이 정도 계속 해보자. 또는 모자르면 우리가 조금 더 해보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내가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저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보세요. 고등학교에 가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등수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10%만 주는 거고 10%에 못 되면 2등급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학교는 등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낼 필요가 없죠. 너무 어렵게 내면 아예 공부 그냥 미리 때려치니까 때려치지 말라고 쉽게 내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쉽게 내면 95점인데 2등급이야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어느 정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어렵게 내는 건 뭡니까? 그냥 꽈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죠? 그냥 꽈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렵게 출제된 것을 맞추면 사람은 1등급이 되는 거고 못 맞추면 2등급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더워서 옷 좀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맞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안 푼 애가 있고 어려운 문제 푼 애가 있어. 누가 잘합니까? 푼 애가 당연히 잘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얘도 어려운 문제 풀었고 얘도 풀었고 얘도 풀었어요. 얘도 풀었네? 그럼 이 중에서 잘하는 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다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이런 건 안 풀어봤을 것 같아.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어도 이런 문제 처음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에 의하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는 힘이 바로 기초가 잘 쌓아져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A를 받아봤자 고등학교 때 1등급이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시험 때만 벼락치기로 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강제로 외워가지고 A가 나와서 아싸 이러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시험이 끝났어도 내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이 나에게 남아 있어야죠. 물론 다음 시험은 여기만 보기 때문에 저번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이 부분도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쌓여 나가는 학생은 기초가 잘 쌓여 나가는 거고 시험 보면 까먹고 시험 보면 까먹고 이런 애는 성적은 좋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 고등학교 가서 야 이건 안 풀어본 문제니까 또 풀어봐. 못 풀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애는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배운 거를 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냐 이 역량이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애가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어. 못해. 그러면 잘 됐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기초나 열심히 하자. 설령 중학교 때 A 안 나오고 B 나와도 좋으니까 지금 공부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네가 활용할 수 있어요. 레고라고 치면 뭐 레고 블록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개 가지고 코끼리도 만들고 기린도 만들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할 수 있어야 레고가 재미있는 거잖아요. 이게 접어진 거 보고 그대로 조립하는 거 몇 번 하다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이건 성적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반드시 최고는 아닙니다. 기초가 잘 쌓여진 애들이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선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지. 선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현행 또 기초는 닦여진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목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들, 아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서울대를 목표로 해. 빗 맞으면 세종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엄마 나 축구할게. 축구는 손흥민이지. 손흥민이 돼야지. 손흥민이 안 되면 축구하지 마. 이러면 애가 안 해버리죠. 일단 조기 축구에 뛸 수 있는 수준부터 해보자. 그 다음에 학교 대표라도 될 수 있게 해보자. 뭐 이렇게 조금씩 목표를 조정해서 올려나가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뭐냐? 공부해서 이겁니다. 우리 애가 공부 지금 열심히 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 근데 언젠가 고등학교 가서 뭐 연애를 하든 뭐 선생님하고 싸우든 친구랑 싸우든 무슨 이유로 내신이 안 나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는 학교를 잘못 간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애가 간 고등학교에 이 동네에서 한다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내신 따려고. 아무래도 1등급이 안 돼. 난다긴다 하는 애들, 중학교 애들만 딱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괜찮아. 네가 원하는 내신이 안 나와서 괜찮아. 내신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어 라고 엄마가 길을 제시해줘야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엄마 내가 내신이 좀 안 나와서 우울해 좌절할 때는 그랬는데 그러면 엄마 말한 그런 방법으로 내가 다시 열심히 해볼게 라고 대안을 엄마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이라는 게 내신으로 가는 방법 말고 생기부로 가는 방법, 논술로 가는 방법, 수능으로 가는 방법 최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라는 말은 뭐냐? 내신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나머지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이 4개가 어떻게 준비해서 가는지를 엄마가 알고는 있어야 우리 애가 혹시 원하는 내신이 안 나왔을 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플랜 B가 있어. 라고 엄마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엄마가 입시 몰라. 나 몰라 새끼야. 얘네들하고 완전 달라졌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황당한 거죠. 몰라서 얘기해도 엄마가 모른대. 그럼 누구랑 얘기하냐고. 누구랑 얘기해요? 친구랑 얘기하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고. 똑같은 애예요. 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라탕 먹고 게임하고 그냥 집에 자는 거예요. 합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안은 엄마가 준비해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 설명을 듣는 겁니다. 입시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이때더라. 혹시 우리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냐 이런 거 가라면 잡고 있어야 되죠. 자, 인기 대학을 가는 게 다는 아니에요. 인기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인기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데? 우리가 아까 어떤 학교들 이렇게 보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3분의 1 절반 가까이 있는 학교가 있었고 그런 애가 없는 학교가 있었죠. 그렇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있었잖아요. 대학을 가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술 먹고 막 놀고 요즘 애들 돈 많은 거 아시죠? 엄마가 안 줘도 알바로 200씩 벌어요 다. 아니에요? 편의점에 가서 이거 해도 200씩 벌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돈이 많다 이거 대학생들이. 해외여행 이탈리아 이런 데 가잖아요. 여러분은 동남아 이런 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그러면 술 먹고 놀고 그냥 천국이 우리나라.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면 술 먹고 놀고 이런 애들이 절반이 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그런 애가 없어요. 뭐라도 배우고 팀 짜서 뭐 프로젝트 해보고 뭐 공모전 해보고 인턴 지원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대학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애는 아시지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이렇게 갔는데 친구들이나 선배가 막 으쌰으쌰하고 뭐 만들고 이러면 우리 애도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우리 애는 정말 모범생이야. 찾기 흠잡을 데가 없어. 여기 오늘처럼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갔더니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애들이 바글바글한 대학에 갔어. 그런 애랑 4년을 보내면 우리가 뭐가 돼요? 술 먹고 노는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대학을 가야 여기 취업되고 그게 아니라 양질의 아이들이랑 4년 동안 뭔가를 같이 노력해보는 것. 그런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 여기 보내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방 애들도 서울로 오려고 하는데 여기 애들이 왜 지방을 가요? 뭐 할머니 뭐 외로워서 가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걸 뭐 파란색이라 그러나요? 요게 내신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주로 내신으로만 뽑아요.
서울은 요 정도. 요 빨간색은 뭔데? 생기부로 뽑는 겁니다. 오, 그래? 요건 뭔데, 이거? 요게 수능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내신으로 뽑고, 생기부로 뽑고, 수능으로 뽑는 것이 딱딱 3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균형 잡혀서 어느 정도씩 뽑게 되어 있죠. 지방은 뭐예요? 대부분 내신이에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애가 그냥 내신만 한 거예요. 엄마, 나 내신으로 대학 가서 내신만 했어. 근데 내신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또는 수능 체제를 요구했는데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결국 어디 간다? 못 간다 이거예요. 여기. 그럼 생기부로 가야 되는데 생기부는 한 적이 없어. 그럼 수능은 한 적이 없어. 그럼 결국 어디 가요? 여기 간다는 거죠. 그럼 뭐야? 우리 애는 열심히 했는데 여기 갈 만큼 내신이 안 된 거고 여기 가는 애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이씨 난 공부했는데 여기 가야 되고 쟤는 놀았는데 여기 가게 생겼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 괜찮아요? 인생 뭐 그런 거예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고3까지 해보고 아이씨 인생 그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재봅니다. 내 내신으로 여기 갈 수 있나? 내가 고1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갈 수 있나 없나? 못 가. 왜 2하고 3이 막 섞여가지고 도저히 못 가. 걔는 그냥 다 3이야. 그 쟤랑 나랑 똑같은 데 가게 생겼네. 그러면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반반씩 쓰자는 얘기를. 우리 한 번 다닐 때가 아니다. 어차피 여기 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애가 요걸로 가는 게 유리한 애인지 요걸로 가는 게 유리한 애인지 요걸로 가는 게 유리한 건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입시의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엄마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애가 요걸로 가야 돼, 요걸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좀 현명한 엄마, 발 빠른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면 건대 보내고 싶다 이거예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그래서 건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내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작년이고 이게 재작년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문화 콘텐츠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이게 부등급 제도니까 이 숫자가 작은 게 더 커트라인이 높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78이고 문화 콘텐츠가 2.2니까 여기가 훨씬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죠. 커트라인이 높았죠.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왜? 전국에서 애들이 3, 40만 명이 있는데 몇 명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6명, 4명. 그러니까 집에서 마우스로 원서를 넣는데 어떤 애가 넣을 줄 아냐고요. 그래서 이런 입시 결과만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흐름을 반영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자료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좀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전문가 뭐 찾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건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고려학원에서 이거 다 해줍니다. 우리 애 성적 딱 넣으면 건대 몇 등급 나와 몇 점이야. 그래서 돼야한테 딱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여기 고려학원 고등부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려학원 다닌 애들이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잘 따라한 것 같긴 해요. 자, 대치동 입시 컨설팅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대치동에도 있고 제가 컨설팅 한 30년 했지만 도대체 대치동 엄마들은 컨설팅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대치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따로 칠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났다고. 그럼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있고 또 생기부 기록은 안 됐지만 내가 1학년 1학기 때 활동한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 활동.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또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내신으로 대학 어디 갈 수 있어? 세종대 갈 수 있어? 생기부는 어디 갈 수 있어? 건대 갈 수 있어? 수능으로는 실록이야? 그러면 나는 뭐가 유리하다? 생기부가 유리하다. 이걸 찾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과 다음 학기를 생기부, 즉 내신과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계획을 짜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 그럼 이제 1년 전체의 내신이 있고 1년 전체의 생기부 활동이 있고
10월, 11월 모의고사가 있고 그걸로 대학 어디 가는지 찾아요. 그게 제일 유리한 거를 찾아서 방학 때 준비하고 그 다음 학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여름이 되면 이제 논술이 들어가요. 왜? 나는 건대는 무조건 가고 싶은데 내신으로 안 돼. 망가졌어. 생기고 안 돼. 망가졌어. 수능으로 가야 돼. 그럼 혹시 너 수능으로 못 갈지도 모르니까 논술 내 그런 걸 어때? 문과 애들은 논술을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 이과 애들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학원은 여태까지 어떻게 왔냐면 이 2학년 겨울방학 때 저랑 한 번, 3학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다는 아니어도 관심 있는 학생이 학부모는 이렇게 학기마다 좀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게 단 한 명이어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무슨 전형으로 유리한지는 미리미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랑 컨설팅 안 해도 돼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내신으로 어디 가는지, 생기부로 어디 가는지, 수능으로 어디 가는지를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고려학원 다니면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내신으로 가는 전형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자, 내신으로 가는 전형은요. 내신을 숫자만 봅니다. 그러니까 너 몇 등급이야? 저요? 대원고 1.5등급이요. 이 대원고 빼고 얘기해. 이게 1.5요. 너는 몇이냐? 난 대원 외고 1.8이요. 대원 외고 빼고 얘기해. 1.8이요. 네가 이겼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대원 외고에도 저 학교는 A도 좋고 D2도 많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냥 넌 1.5고 넌 1.8이야. 이렇게 숫자만 봐.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과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일반과 유리한 겁니다. 네, 이게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건 결국 뭐야? 우리 학교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대원고는 대원 여고랑 싸우지도 않고 대원 외고랑 싸우지도 않아요. 학교 붙어 있어도. 우리 학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있으면 넌 메이저리그 가라고 다 보내버리고 내가 이 동네 애들 꼴만 있고 그냥 학교 다 가고 내신 1등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런 학교가 전국에 1,600개, 1,700개가 있어요. 일반고만. 그러니까 다 학교마다 내신 좋은 애들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최소 10% 가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다 여기 간다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만 갖고 뽑을 수는 없다. 자연스럽게 일단 수능 시험 봐서 우리가 제공하는 옵션을 갖고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런 7개 대학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얘가 태도가 어떠냐 무슨 과목 들었냐 이제 이런 것까지도 본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내신이 10%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자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연관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로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앞에 앉았으니까 여쭤보세요. 왜 목표 대학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있어요 없어요?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어디예요? 집 앞인데 지금 어딘데요? 삼육대? 그건 아니죠? 그럼 어디예요? 건대? 건대? 건대라고 칠게요. 그럼 어머님 자녀가 이 내신으로 가는 전형으로 건대 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머님 어딘지 정해졌죠? 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애는 뭐 학교 갔다가 집에 오거나 학원 갔다가 결국 퇴근해서 집에 올 거 아니에요? 네?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해야 될 걸 하고 논다. 이게 1번. 일단 아니야. 일단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일단 놀아. 놀고 한다. 이게 2번. 어때요? 2번이죠? 네. 2번이잖아요. 네, 2번은 목표 대학 못 가는 겁니다. 1번만 가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정리됐죠? 여러분 자녀가 이거 갈 수 있는 점인지. 자, 지금 못 가도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 생기부로 가는 전형. 생기부는 뭔데? 생기부를 뽑아요. 생기부는 뭐야? 내신도 보고 활동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고 애들이 유리했잖아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 애들도 불리하지 않게 해줘요. 어떻게? 너 내신 몇이야? 저 1.5요. 너는 1.8이야? 네가 이겨서가 아니라 너네 학교 수준을 보자. A가 요 정도고 평균이 이렇고 D2가 30분 넘네. 니네 학교 보니까 D2가 없어. 이 특목 자사고인 느낌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1.8도 괜찮아 이럴 수 있죠. 보니까 뭐 평균이 90이야. 그 D가 00이야. 이거 전국에서 1등하는 학교인가 보다. 그러면 2등급, 3등급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만 일반고의 상위권이 불리하진 않다. 학비도 비싸고 기숙사라서 안 간 애들이 일반고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잘하는 애들은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교과 전형도 유리하고 종합 전형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요걸로 우리 애가 건대 갈 수 있는 점인지 제가 금방 알려드릴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이 안 좋은 애는 공부하고 활동하고 못해요.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 우리 애는 틈만 나면 눕는다. 얘는 체력이 없는 거지. 우리 애는 잠자는 가서 계속 움직인다. 얘는 체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 이게 1번. 두 번째, 성격이 좋아야 돼요. 친구도 많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이래야 뭐라도 너 반장이라 뭐 잘했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성격이 지랄 맞거나 내 성격은 안 돼요. 안 돼. 애들이 싫어요 벌써. 어때요 여러분? 성격 어때요? 여러분하고 안 좋은 거지 밖에 나온 건 그 다음 세 번째는 끈기,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자기가 정하면 계속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핸드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좋아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게 정해지면 관련된 책도 읽고 활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가 연관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슨 과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언제? 중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 찾으면은 깡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 우리 얘기 안 나왔다. 그런데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이제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논술까지 오지 않고 내신이나 생기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유인물만 해놓은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정시인데 혹시 정시로 간다. 이 동네도 정시로 가는 애들이 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데 보통 고3 거만 준비하는데 1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거도 준비하려면 1년, 그래서 2년 반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고려학원이 이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제가 고등부 컨설팅 계속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중3부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리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고등부 가서 모의고사 푸는 게 아니라 중3부터는 국영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가서 시작한다는 건 늦은 겁니다. 최소한 중3 때부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는 모의고사는 어떻게 가르치나 이걸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의고사 안 하는데 우리 내신인데 그런 학원은 일단 안 가는 게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 뭐 입시가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만 보시면 돼요. 오픈형 면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태까지는 뭔데? 여태까지는 정답이 있었는데 이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평상시에 공부한 거를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내야만 면접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 수능으로 갈 때도 내신을 본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원하는 학과의 원서를 썼냐 이제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경희대까지 발표가 났는데 여기 석자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 그걸 본다는 얘기고 성취도는 A, B, C, D, E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는이잖아요. 여기 더하기면 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너 몇 등급이냐? 3등급이요. 근데 A냐? 오케이 A면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 혹시 등급 잘하고 가갖고 내신 안 좋은 애들 못 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마. A는 돼 A. 오케이? 일반고랑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수능 최저가 이게 올해 기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한양대다. 한양대는 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총 4과목에서 제일 잘한 거 3과목을 뽑아. 그럼 하나는 2등급, 2등급, 3등급 더하니까 7이죠?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주기로 되어 있어요. 수능인데도. 그런데도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2등급까지 다 더하면 전체의 4분의 1. 3등급까지는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3등급이에요. 요즘 하면 2등급. 저 잘하면 1등급.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다 영어가 들어가니까 영어는 1등급이면 너무너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좋고 최소한 2등급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에도 영어 2등급, 1등급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 중학교 때 미리 끝을 내놔야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자, 수능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데 사회, 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끝납니다. 수능 과목이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학교 수업 때문에 나는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영어, 사회, 과학 수업은 일찍 잘 안 들어요. 애들이. 수능 최저를 준비하든 정시로 가는 거네. 그래서 미리미리 수능 준비한 애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한 애들이 더 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어? 아니 이 동네 중학교 때 안 해? 고등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동네는 여기 포천도 벌써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하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야? 포천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야 그래도 우리가 서울인데 뭐 포천 애들한테도 지는 거야? 지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우리도 중3 때부터 국영수 모의고사는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중학교 거도 못하는데 왜 모의고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하지만 자꾸 고등학교 걸 견식해보고 못하면 또 다시 리필해서 채워주고 이런 과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드릴